국민의힘에 있는 분들도 자진 사퇴해야 한다라는 목소리 나오는 거 들으셨죠?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문제될 것이 없다고 제가 생각하기 때문에 후보자 지명 후 해명 자료만 60번 안팎으로 역대급 기록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사퇴각입니다. 더 이상 청문회를 진행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좀 퇴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사인의 나경희 기자입니다. 5월 3일날 청문회가 있었는데 난장판이었죠. 아직도 풀리지 않은 의혹들이 많아서 그걸 조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시죠? 네, 정호영 후보자가 거의 백화점이다. 거의 모든 거를 갖추고 있다. 특히 그중에서 자녀 입시나 자녀에 관련된 의혹들인데, 첫 번째, 아들과 딸이 나란히 경북대 의대로 편입을 했어요. 그 과정에 어떠한 아빠 찬스가 없었느냐 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먼저 2017년에 딸이 입학을 합니다. 서울대를 나와서 이제 경북대 의대로 편입을 한 거고요. 2018년에는 아들이 경북대 전자공학부를 졸업하고 경북대 의대로 편입을 합니다. 실력이 있으면 의대로 편입을 할 수 있죠. 당연히 할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그 당시에 정호영 후보자가 맡고 있었던 직책이에요. 딸이 2017년도에 편입을 했을 때는 정호영 후보자가 경북대 병원에서 거의 부원장급이던 진료처장을 맡고 있었고요. 그리고 2018년도에 아들이 입학할 때는 병원장 직책을 맡고 있었어요. 심사위원들이 같이 그 병원에 근무하는 그 의대 교수들이었기 때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자리, 충분히 그런 자리에는 있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그리고 특히 편입학 전형에 참여했던 심사위원 중에서 딸과 아들에게 최고점을 준 교수들이 공교롭게도 과거에 정호영 후보자와 함께 논문을 함께 썼던 공저자 관계입니다. 정호영 후보자의 해명은 자기소개서에 부모의 이름과 직위를 쓸 수가 없도록 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얼굴이나 이름 정도는 다 알 수 있었을 법한 그런 사이였기 때문에 사실은 의혹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거죠. 제가 취재를 하면서 의대를 같이 다녔던 취재원을 만났는데, 실제로 입학 전형 때는 어떤 특혜가 있었는지는 뭐 우리가 알 수는 없다. 알 수는 없지만 그 3월에 시작되기 전부터 이미 누가 병원장의 아들이라더라, 누가 병원장의 딸이라더라, 이건 다 이미 소문이 나 있고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특히 아들이 입학을 했을 때는 논란이 되게 많았다고 해요. 학교 안에서도. 왜냐면 의대 편입이라는 게 전접대가 굉장히 중요한데, 소위 그 대학이 어느 정도 레벨의 대학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카이스트나 포항공대까지가 마지노선이었고 실제로도 그랬는데, 경북대를 졸업한 사람이 경북대 의대로 온 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들 논문 표절 의혹 인데요. 아들이 의대 편입할 당시에 자기소개서를 보면 자신이 경북대학교 전자공학부를 다니던 시절에 논문 2편에 공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학부생으로서 라고 썼어요. 문제가 뭐냐면 그 두 논문 모두 표절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첫 번째 논문은 2015년 8월부터 2010년 4월까지 썼던 논문입니다. 여기에는 3저자로 들어가 있고요. 근데 이 논문이 경북대학교 전자공학부에 재학 중이던 유학생이 제출한 석사 논문하고 상당 부분 겹칩니다. 제가 그 논문 두 개를 프린트를 해서 이렇게 비교를 했는데 표나 그림이 완벽하게 똑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논문, 2015년 8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이거는 4저자로 참여를 했던 논문인데, 이 논문도 해당 논문에 1저자로 참여했던 사람의 박사과정 논문하고 거의 비슷해요. 표, 그래프 거의 똑같습니다. 인용을 할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출처를 전혀 밝히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소개서에 이렇게 써놨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선배들이 놀랄만한 새로운 아이디어도 제안하기도 하고 최신 논문도 번역하면서 연구실의 심부름꾼이 아닌 한 사람의 연구원으로서 당당히 연구에 참여했고 결국 2편의 논문에 연구자로 이름을 올리게 되었다. 그러니까 본인이 3저자, 4저자라고 했지만 사실은 내가 아이디어도 제공하고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이분의 주장은. 그게 인정이 됐기 때문에 사실 의대 편입의 서류 전형에 아마 이것도 굉장히 많이 들어갔을 건데, 굉장히 심각한 윤리 위반이기 때문에 거의 논문 등재가 취소될 수도 있을 만큼 의심할 여지 없이 좀 문제가 되는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 번째 의혹은 아들 병역비리 의혹입니다. 2010년 11월에 첫 병역 판정 검사를 받았을 때는 2급 판정, 현역으로 근무할 수 있다라는 판정이 나옵니다. 당시에는 입대를 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2013년에 디스크 진단을 받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 이제 두 번째로 병역 판정 검사를 받으러 갔을 때는 4급 판정을 받아요. 공익요원으로 근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아들 정모 씨는 지방법원에서 2년 동안 공익요원으로 근무를 합니다. 당연히 아플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논란이 되는 게 4급 판정을 받았을 당시에 정 씨의 활동 내용이에요. 진단서를 보면은 다리를 30도 이상 들어 올리면 통증이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정도인데 그 당시에 정 씨가 했던 활동은 가장 인생의 정성기가 아니었나 싶을 정도인데 19학점을 듣고 있었고요. 동시에 아까 말씀드렸던 학생 연구원으로서 주 40시간씩 연구 생활을 하면서 논문 2편을 만드는데 주도적으로 아이디어도 내고 또 자원봉사도 해요. 휠체어도 밀어주고 해외여행도 다녀왔습니다. 가족과 함께 패키지 여행을 합니다. 동유럽 4개국 관광 크로아티아 일주 여행 패키지.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논란이 많이 돼서 정호영 후보자가 그럼 아들한테 다시 검사를 받게 하겠다. 실제로 지난 4월 20일과 21일 양일에 걸쳐서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고 2015년과 동일한 진단 결과서가 나왔다고 합니다. 검사의 진단서에는 2015년 당시 통증이 심하였다면 약물 치료나 물리 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와 함께 치료 경과 관찰이 필요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라고 적혀 있어요. 근데 후보자의 아들이 최근 5년 동안 사용했던 치료비는 15만 원입니다. 사실 물리치료 몇 번 받고 끝냈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정 후보자는 이렇게 해명을 했었어요. 척추질환은 완치가 어렵기 때문에 매번 병원을 가지는 않고 증상이 심해질 때마다 이제 진통제를 먹으면서 대처했다 이렇게 해명을 했더라고요. 이제 본인의 의혹입니다. 업무 추진비를 굉장히 많이 쓰셨어요. 병원장으로 재임 중이던 2018년 당시에 1277만 3,500원을 썼는데 이 수치가 그의 전국 10개 국립대 병원장이 썼던 업무 추진비 중에서 1등입니다. 국민의 돈으로 운영이 되는 병원의 장인데 돈을 이렇게 가장 많이 쓴 건 맞죠. 뭐 업무를 열심히 하실 수도 있죠. 실제로 식당에서 많이 하실 수도 있죠. 업무를. 그리고 대구에서 코로나19 환자가 엄청 폭증해가지고 락다운이 되다시피 한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2020년 2월과 3월에도 법인카드를 많이 썼던 게 좀 나와 있어요. 법인카드는 오후 11시부터 오전 5시까지 쓰지 못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시간에도 법인카드로 식당에서 수십만 원씩 결제했던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겸직 논란인데요. 이제 정호영 후보자가 병원장이라는 본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다른 이제 직위를 좀 겸직한 게 드러났어요. 가장 유명한 게 2017년에 경북대 병원 진료처장으로 근무를 하면서 총장과 병원장이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겸직을 합니다. 한 가지 재밌는 거는 전문 분야와 좀 거리가 먼 국립낙동강 생물자원관 이사로도 재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달 100만 원씩 수당을 받았고요. 마지막인데요. 농지법 위반 의혹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직접 농사를 짓는 사람만 땅을 농지를 가질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경자유전의 원칙이라고 해서 정호영 후보자는 농사를 짓지 않는데 5,250제곱미터, 그러니까 약 1,558평, 약 1,558평, 1,600평 정도 되는 땅인데 그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문중 토지를 급하게 이렇게 상속받으면서 생긴 일이고 이게 문제가 생기면 팔겠다라고 뒤늦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문제가 되는 걸 아마 알고 계셨을 텐데 왜 이제 와서 판다고 하시는 건지는 잘 모르겠네요. 사실 제가 말씀 안 드린 논란도 엄청나게 많은데요. 아마 정호영 후보 논란 이렇게 의혹 이렇게 쳐보시면 정말 많이 나올 거예요. 이분의 논란 중에 또 하나는 윤석열 당선자의 40년 지기 친구다. 그래서 인선을 한 게 아니냐. 지적이 많이 나오니까 또 윤석열 당선자가 선을 그었어요. 우리 40년 지기 친구 아니다. 베스트 댓글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러면 39년 11개월 친구였던 건가요? 라고. 통과될 거라고는 생각하세요? 통과가 되게 어렵지 않을까요? 핵심이 되는 의혹이 자녀 입시 관련 의혹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굉장히 또 생각나게 하는 게 있잖아요. 제가 무슨 사건 말씀하시는지 알죠? 인사를 강행을 하면 내로남불 아니냐라는 판에 직면하기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많은 요점을 이렇게 짧은 시간에 딱 컴팩트하게 요약해주는 시사인 유튜브 꼭 구독해주시고요. 알람 설정도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